드래곤볼 슈퍼의 작가 토요타로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수많은 떡밥을 우리에게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슈퍼를 좋아하신다면 절대로 놓치시면 안됩니다.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이련장소의 우사기입니다. 드래곤볼 슈퍼의 편집 담당자인 빅토리 우치다가 이번에 특집으로 드래곤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토요타로 선생님께 물어봤다는 콘텐츠를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9일에 공개된 정말 따끈따끈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인터뷰는 우치다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토요타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우치다 역시도 드래곤볼 슈퍼 스토리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치다의 질문이 새로운 떡밥이 되어버린다던가 또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순서를 바꾼다든지 또는 내용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터뷰의 내용은 거의 드래곤볼 슈퍼에 집중된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그레노라 편 스토리는 토요타로의 생각으로 시작돼서 토리야마가 완성, 그레노라의 스토리를 처음 생각해 제안한 것은 토요타로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의 스토리도 우치다와 함께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지만 토리야마에게 채택된 이야기가 그레노라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토리야마가 수정을 해 완성된 스토리를 토요타로가 받게 된 것입니다. 토요타로가 말하길 그레노라의 스토리는 사여인과 인연이 있는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사여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토리야마가 아니라 토요타로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토요타로가 버독을 좋아해서 그런 거고. 2번, 토리야마와의 작업 스타일. 토요타로가 제안한 스토리를 보고 토리야마가 예스, 노 또는 이건 안된다, 여기를 고쳐라와 같은 회답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토리야마는 자신이 말하려고 한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했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재밌어진다 라면서 추가 요소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히터도 제안한 스토리를 수정받았을 때 추가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토요타로가 말하길 이런 요소들도 받게 되어서 감동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작업하는 것보다 100배, 200배 더 좋았다고 합니다. 3번, 시리얼성의 드래곤볼 등 새로운 설정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아이디어. 드래곤볼 슈퍼의 편집 담당자 우치다가 말하길 토요타로의 스토리 제안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나메크 성인의 새로운 설정이라든지 새로운 드래곤볼과 신용 등 이것저것 토리야마의 추가 요소와 수정이 들어가며 이제야 드래곤볼 슈퍼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로가 생각한 스토리만으로는 뭔가 드래곤볼답지 않다, 이렇게 편집 담당자가 느낀 것 같고요. 역시 드래곤볼은 원작 작가의 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토요타로도 말하기에 자신이 드래곤볼 원작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을 토리야마가 생각해 자신에게 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등장한 새로운 드래곤볼이라든지 이렇게 큰 부분은 감히 토요타로가 언급조차 하기 힘든 부분인 듯 보여집니다. 네 번째, 그레노라 캐릭터는 완벽한 토요타로의 디자인. 그레노라 스토리 구상 중 시리얼 성인은 전투민족은 아니지만 호전적인 민족이라는 회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리얼 성인은 전투민족은 아니지만 전투를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뜻이겠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 토요타로도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건 저격이 아닐까 싶어서 저격에 특화된 민족을 그렸고 거기에 저격에 어울리는 고글 같은 것도 멋지지 않을까 싶어서 캐릭터에 그렸다고 하네요. 의상 같은 경우는 50년 전에 멸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주인이기는 하지만 옛날이라는 느낌을 나타내고 싶어서 스팀펑크적인 요소를 넣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토요타로 형, 프리저군도 그렇고 무천도사나 무천도사의 제자들도 그렇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복장 안 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토요타로의 그레노라라는 캐릭터 디자인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레노라의 고글이 말하는 이유. 예전에 반드시 2명이 아니라면 캐릭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토리야마의 가르침이 있어서 말하는 고글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왕신과 키비토, 비루스와 우이스가 있듯이 둘이 행동하지 않으면 혼잣말을 해야 하는데 특히 그레노라는 고독한 전사에 기본적으로 과묵하기 때문에 오트밀은 정말 좋은 해결책이고 또 이들의 대화로 스토리를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트밀은 설명만 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오트밀이 갑툭튀라고 해야 할지 중간중간 생뚱맞기는 했는데 어떤 역할이 앞으로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레노라와 모나이트의 대화로 그레노라가 어떻게 우주 최강이 된 건지, 적용 능력도 상승되었다는 부분을 포함해 우주 최고가 어떤 건지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지금 이 설명하는 역할을 지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피콜로라는 것이에요. 6번째, 새로 등장한 캐릭터 중 토요타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바로 이야기의 중심이기도 한 그레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히터의 에레크, 어떻게 봐도 나쁜 역할이라는 느낌을 뿜뿜 내뿜고 있고, 디자인도 3-4번 NG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그만 포기하고 싶다, 토리야마 선생님이 좀 디자인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네요. NG는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히터 역시도 토요타로의 디자인은 맞는 것 같아요. 슈가인들 디자인 역시도 토요타로가 2번 정도 제안을 했지만 눈이 기분이 나쁘다 등 많은 말을 들었고 결국 수정된 디자인을 받은 것이 지금의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눈 너무 많이 등장한 것 같아서 조금 식상하지 않아? 슈가인들 디자인을 보면서 가장 토리야마의 디자인답다는 생각을 했었고, 항상 그렇지만 토리야마가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며 꼭 아이콘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선도 얼마 없이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를 귀엽게 그릴 수 있는지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죠. 드래곤 퀘스트의 슬라임도 그렇고. 근데 전부 눈이 다 똑같아! 7번째, 그레노라 편은 템포가 빠르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기존에 비해 빨리빨리 진행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이유로 새로 등장한 드래곤볼은 2개만 모으면 되는 것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게 또 새로운 드래곤볼이 등장했다고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 드래곤볼 7개를 찾아다니고 또 소원을 빈 다음에 쿨타임 1년씩이나 기다리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시간만 떼어 먹고 있는 거잖아요. 빠른 스토리의 진행을 위해 드래곤볼 달랑 2개 쿨타임 제로, 저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각 드래곤볼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여기를 누르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메크 성인이 나메크인이고 나메크 성에서 태어난 종족이 아니라는 설정도 그렇고 새로운 사실들을 토리야마에게 많이 받아서 매회 하나씩 그려 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8번째, 지금까지의 그레노라 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요. 즈노가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레노라 편 자체가 상당히 시리어스한 느낌이었고 그레노라도 꽤 스토이크한 녀석이라 토리야마에게 받은 즈노 이야기로 그레노라 편을 온화시키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긴장감 속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레노라 편에서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대부분 심각한 분위기지만 유일하게 마키와 오일은 개그스러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개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고요. 9번째, 지금 손오공과 베지터의 힘은 어느 정도? 손오공 베지터는 모로편 때보다 성장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손오공이 모로편에서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 변신을 자유자재로 하며 한마디로 완벽하게 강해졌지만 그레노라 편에서는 더 완벽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정말 엄청난 떡밥입니다. 손오공 베지터가 더 강해질 여지도 있다. 위로는 우이스, 여기서 손오공 베지터 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비르스와 브로리 그리고 대신간을 언급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여기서 살짝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신간과 우이스가 손오공 베지터보다 강하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인정. 그런데 비르스도 모자라서 이제는 브로리도 위라고 합니다. 우치다는 이번 그레노라 편을 보고 싸우는 템포도 빨라졌고 이게 우주 최강의 전투인가 싶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 파괴의 수행으로 얻은 새로운 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베지터는 손오공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정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앞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치다가 이어서 말하길 손오공만 무의식의 극기를 손에 넣어서 뭔가 좀 치사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번에 베지터도 새로운 힘을 손에 넣어서 오공과 베지터 누가 더 강할까 생각할 수 있는 손오공과 베지터의 힘이 기량하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막상막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극기를 사용하는 손오공과 파괴의 힘을 사용하는 베지터의 힘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루스가 떡상을 거듭해서 힘의 순위를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브로리까지 떡상을 시켜주니 난이도가 베리 하드입니다. 그리고 토요타로가 베지터 멋있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3분 베지터 드디어 졸업하는 건가요? 뭘까요? 베지터를 떡상시켜주는 척 하면서 너프를 줘서 더 베지터를 불쌍하게 만들려고 하는 토리야마 토요타로의 속셈. 10번째, 드래곤볼 사상 최대의 명장면이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을 저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우치다가 말하길 이번 그래노라 편에서 드래곤볼 사상 최대의 명장면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타로는 앞으로 사이어인과 시리얼 성인의 인연 부분도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꼭 주목해 달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하는 부분도 와꾸와꾸 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사이어인과 시리얼 성인의 인연, 역시 그때 그 오자루 거동 맞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인터뷰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무슨 인터뷰인지 아니면은 떡밥 던져 터뷰인지, 정말 세계의 많은 드래곤볼 팬들에게 떡밥 숙제만 던져놓고 가버린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떡밥 던지터뷰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루스와 브로리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연장선은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타로 선생님, 드래곤볼 슈퍼에서 모로편부터 브로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오공 베지터가 아직 브로리를 상대할 만한 힘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